안녕하세요. LG전자 CX센터 LSR 고객연구소 권혁진입니다. 네, 아까 철학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교수님을 모신 바로 그 장본인이고요. 오늘 저는 먼저 LSR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LSR은 라이프 소프트 리서치 랩의 약자인데요. 소프트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소프트는 고객의 삶의 부드럽고 유연한 부분을 연구한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1989년 LG전자의 CEO이셨던 이현조 회장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조직명입니다. 우리 회사는 하드한 역량에 치우쳐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소프트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삶의 소프트한 측면을 연구해야 합니다라고 무려 88 서울올림픽 다음에 얘기하셨고요. 그게 지금 저희 조직의 기원이 됐습니다. 정말 미래적인 비전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연구소는 계속 고객의 삶을 더 가까이서 더 깊게 그리고 때로는 멀리, 즉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삶의 소프트한 면을 연구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제안해온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올해 인사이트X는 지금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년 차를 맞이합니다. 원래 LG전자 직원들과 LG 계열사 임직원분들께 공유를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외부 소비자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AI 시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 누구나 던져보셨을 거예요. AI 기술은 도대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본다면 과연 AI는 우리의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씩은 두려움과 설레임을 갖고 해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500명 설문조사를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53.2%의 사람들은 AI로 인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작년에 빌 게이츠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앞으로 AI로 인해 인간의 삶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어쩌면 주 3일 근무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반 정도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AI가 있던 말던 우리 삶은 여전히 바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AI 모델을 좀 공부해서 우리도 뭐 좀 해봐야 되지 않아? 라는 질문이나 옆에서 동료가 새로운 AI 모델 툴을 사용할 때 은근한 압박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AI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한번 아주 멀리 생산성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로축에 있는 건 1인당 GDP인데요. 그동안 전 인류는 동력 생산 혁신, 생산 제조 혁신, 그리고 정보 혁명과 같은 3차 산업혁명을 겪어오면서 약 3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0배에서 15배의 생산성 향상을 목도하고 체험해 왔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모델의 도약으로 우리는 로보틱과 AI가 결합된 또 새로운 4차 혁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근로시간은 그럼 어떨까요? 아까 우리 AI로 인해 삶이 더 여유로워졌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1930년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30년에서 100년이 흐른 2030년에 생산성이 8배 늘어나서 주 15시간만 일하면 될 것이고 우리 손자들은 따분함을 견디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 15시간 일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희소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1930년대 이후 주 평균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더 늦게 2004년에 그 국제노동협약기구에서 협약했던 주 40시간을 도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케인즈의 예상보다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왜 이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린 왜 바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원전 농경사회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기원전 농경사회 때는 시계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해나 달의 움직임 그리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막연하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삶을 이해한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종교적인 의례나 혹은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의 개념은 모호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 14세기 말에 드디어 기계적인 시계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시간은 규칙성과 정확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대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근대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에서 시간과 생산성이 결부되는 시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과 여가가 엄격히 구분되기 시작하고 게으른 사람은 비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심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나타났던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나타났고 누군가의 메모장 한켠에는 이 글귀가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근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되게 존중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개인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상류층은 여유로운 시간에 그냥 사냥하고 놀고 이런 게 어떤 삶의 낙이었다면 지금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한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주 80에서 100시간은 일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바쁨, 분주함이 새로운 지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또 바빠졌을까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르트무트 로자의 가속순환의 덫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말한 가속순환의 덫은 기술이라는 톱니, 사회라는 톱니,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세 가지의 톱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빠른 기술 속도의 변화는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사회라는 머신러닝에 올라탄 우리의 생활은 점점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톱니바퀴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AI의 진화 속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어는 반도체 칩 생산부터 적용이 됐던 그런 법칙인데 AI 시대의 발전 속도와 2010년까지 궤를 같이 했습니다. 2년마다 2배의 속도로 AI가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이 개발된 이후로는 매년 10배의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가속순환의 덫에서 첫 번째인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바빠질지 생각만 해도 숨이 찹니다. 잠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제 소프트한 우리의 삶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좀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하면 떠오르는 휴식, 여행, 독서 같은 경우는 저기 후순위로 밀려난 걸 보실 수 있어요. 오히려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공부, 목표, 시험, 학습, 수업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시간조차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여유가 없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년도 추석 괌 비행기 예약표 화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괌 못 가십니다. 이미 예약이 만료됐거든요. 우리는 휴식조차 경쟁하면서 쟁취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의대 입시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남의 일부에서는 유치원 4세 입시 고시를 봐야 되고 5세에는 영어, 6세에는 수학, 그리고 7세에는 국어 학원을 다니고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입 입시 레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압박감과 이런 초조함이 성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한국의 현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과열된 경제 열기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에
사교육과 숙제 두 가지를 줄이는 쌍감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저기 누워있는 대학 졸업생 사진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평하게 누워있다라는 탕핑족입니다. 이 탕핑족들은 저성장과 실업난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월 28만 원인 청년 요양원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명상하고 노래하고 낚시하면서 무유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아웃이 온 거죠. 서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국의 작년 기사입니다. 91%의 영국 성인이 작년 극심한 수준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 국가가 된다라는 위기감에 영국 정부는 3조 9천억 원의 국가 펀드를 마련해서 이 국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된 증상의 하나로 정식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점점 여유로움은 저 수평선 멀리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발표 초기에 물었던 질문을 띄워봤습니다. AI로 우리의 삶은 보다 여유로워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가속화된 시대에서 점점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하드한 라이프를 지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현명하기에 좀 더 삶을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몰랑몰랑하게 해주는 일상의 순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LSR 연구원들 5명의 삶을 잠깐 같이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은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엔 정말 고요해요. 그 순간은 다 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여 뜨개질을 하곤 해요.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주말 아침 먼저 일찍 일어나 고요하게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 휴식에서 한 주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도이천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하는 배드민턴을 하는 시간에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아지인 모카와 함께 복잡한 머릿속 프로세스를 멈추게 하는 스타퍼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아까 500명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유로운 시간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조사했고요. 이는 다음과 같이 그룹화되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을 비워내는 시간, 시간을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나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 새롭고 낯선 세계를 때로는 경험하는 시간, 타인 혹은 사랑하는 반려동물, 아끼는 반려식물과 함께 교감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우리 개인들은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연구와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소프트 라이프의 가치는 사람 개개인의 자신만의 속도로 삶의 방향을 살피면서 여유와 균형을 찾아가는 그러한 라이프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야말로 우리 삶의 본질을 되찾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소프트한 라이프를 찾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여정에서 고객의 삶의 소프트한 측면을 연구하고 그 여정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라는 우리 LSR 고객연구소 연구원들의 미션과 사명이 존재합니다. 오늘 인사이트X는 그러한 여정의 또 한 켠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프트한 라이프를 위해서 오늘 마련한 세션은 크게 3가지인데 AI 시대의 인간의 삶, 혁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세사 3가지에 대해서 LSR 고객연구소의 한 해 동안의 연구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또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사전에 홍보가 나갔을 때 요 모티브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요걸 좀 덧붙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만남의 장소, 배움의 장인 아고라라는 모티브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AI와 같이 새로운 담론을 이야기하고 연구하는 배움의 장소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의 시간과 공간의 한 켠을 이 장소로 오늘 옮겨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하드한 모먼트가 아닌 소프트한 모먼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진 상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도와주기만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갈지 AI 윤리와 제도화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진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